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별미하면 서해안에서 잡히는 주꾸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천 마량항에서 주꾸미 축제가 열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싱싱한 주꾸미를 먹는 재미와 함께 맛꽃망울이 터뜨린 동백나무 군락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즐겁게 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서천 마량포구가 주꾸미 맛을 보러 온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갓 잡아 올린 주꾸미의 신선함과 특유의 감칠맛이 미식가들을 사로잡습니다. 새봄의 전령사를 맛보기 위해 가족과 연인, 친구 사이인 손님들의 발길로 식당마다 만원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서천 마량진 동백꽃 주꾸미 축제에는 지난해 26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데 이어 올해는 첫날부터 3만 명이 넘게 찾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꾸미 낚시 체험장에서는 아이들도 손맛을 느끼고 주꾸미를 싸게 살 수 있는 직판장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애기랑 쭈꾸미 잡기 체험도 하고 물고기 잡기도 하고 청주에서 바다 볼 일 별로 없는데 여기 와서 바다도 보게 되고 애기들이랑 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봄철 주꾸미는 낙지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최고의 해산물로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오징어의 5배나 됩니다. 서천 앞바다 주꾸미는 육질이 쫄깃하고 산란기를 맞아 알이 꽉 차 있어 더욱 고소합니다. 수입은 보통 조금 크기가 조금 작고요. 빛나는 무늬나 이런 얼룩무늬 같은 게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수입은 조금 질기다고 봐야죠. 서해바다의 찬 겨울바람을 이겨낸 동백이 짙은 초록색 잎 사이로 붉은 꽃망울을 막 터뜨렸습니다. 서천군 마량항 1호는 동백과 주꾸미뿐 아니라 해돋이, 둘레길 같은 관광자원들이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서해안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오면은 데크길이 형성이 돼 있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로드길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기 때문에 서해바다의 새봄을 알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동남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대전시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3개 구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오후 2시를 기해서는 세종시에 4시부터는 논산과 공주, 부여, 금산, 계룡 등 충남 동남부 6개 시군에도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이 두 번째 시범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치며 개막전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류현진은 부산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했지만 6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류현진의 호투 속에 한화 이글스는 타선이 폭발하면서 14대 2로 대승을 거두며 시범 경기 성적 5승 1무 2패로 두산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나는 내일부터 대전에서 두산과 시범 경기 2연전을 벌인 뒤 오는 23일 LG 트윈스와 원정 개막전에 나섭니다. 선택 2024, 오늘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4년 만에 양당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대전의 정치 1번지 서구을을 살펴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4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대전시청과 법원, 교육청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대전 서구을. 전문직과 사무직 등 중산층 이상의 거주 비율이 높아 지역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대전 정치 1번지로 불립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당시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를 16.7%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낙승했지만 2년 전 잇따라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서구을 표심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이 각각 6.6%와 4.7% 차로 신승을 거뒀고 최근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안쪽이라 이번 총선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박범계 후보와 양홍규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럼 두 후보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후보는 서구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데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번 총선을 민생과 경제를 파탄낸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4선에 성공해 충청의 큰 인물로 지역경제 회생에 발판을 놓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3선 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충청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의 어떤 길을. 박 후보의 공약은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대전 3대 하천 녹색공원화, 비수도권 공기업 지방인재 채용 50%, 결혼 출산 지원 정책 확대 등입니다. 현직 변호사인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는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해 행정 능력을 갖춘 데다 오랫동안 지역 관리를 해온 점도 강점입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인류 경제도시 구현을 뒷받침하고 낙선 이후에도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준비해온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전에 80여 개 연구소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생산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많은 강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 내겠습니다. 양 후보의 공약은 둔산 대공원의 랜드마크 조성과 둔산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장애인 시설 개선, 지역 노인 일자리 확대, 지역 산모 지원책 확대 등입니다. 한편 개혁신당에서는 조동훈 후보, 자유통일당에서는 이지은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CJB 김세범입니다. 국민의힘 대전 중구 총선 후보로 이은권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선 결선 투표에서 이은권 전 의원이 강영환 예비후보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은권 전 의원은 중구청장 선거에서 3차례 맞대결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와 총선에서 첫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편 대전 중구의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20개 총선 선거구의 대진표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나들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량 증가에 따라 혈류의 양이 늘면서 다리에 있는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증상도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리 정맥 내 판막이 손상돼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할 혈액이 다리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정맥 내 압력 증가로 인한 통증과 함께 피부 표면으로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돌출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족력이나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다리를 꼬고 앉거나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다리를 조이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습관도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거나 아니면 계속 서 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계속 꼬고 앉아 있는 경우. 특히 봄철에는 나들이와 운동 등 활동량이 급증하면서 혈류의 양이 늘어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하지정맥류의 경우 혈관이 튀어나오는 돌출 증상이 없고 통증도 가벼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방치할 경우 피부 궤양, 정맥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밤에 쥐가 나고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있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지를 못하고 거꾸로 발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만큼 심장에 담아낼 혈액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피곤할 수 있고 피부가 괴사가 와서 피부가 일부 떨어져 나간다든지.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은 후에는 10분 이상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고 여성들의 경우 꽉 끼는 옷이나 하이힐 착용 횟수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장시간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은 되도록 피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되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는 하되 다리는 차가운 물로 헹궈 혈관을 최대한 수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CJB 닥터 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세종 지편동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09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지난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LH가 내일부터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가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 중단 사태는 LH가 대보건설에 9개 동 중 4개 동의 준공을 반년 정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관련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중단된 것입니다. LH는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오는 18일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해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선학교를 비롯한 지역교육계에서 교사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등 연금 관련 괴담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괴담의 주요 내용은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 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되며 발표는 총선 후에 하고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와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